자, 이번엔 이런 반응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질소에다가 수소를 반응시켜 가지고 우리가 암모니아를 얻어내는 반응이었습니다. 꽤 여러 군데서 많이 보셨던 반응일 것 같습니다. 질소 입자에서는 수소를 얻었습니다. 수소를 얻었다? 환원했죠. 그렇다면 수소 입자에서는 산화가 되었어야 할 텐데요. 질소가 자기가 시간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산화제 역할을 했겠죠. 근데 수소가 산화됐다고 하기에는 수소가 산소를 얻어 산소 보이지도 않고요. 수소가 수소를 잃었다 뭐 이상하잖아요. 수소가 전자를 뺏겼다? 질소 암모니아 사이에서는 공유결합입니다. 공유라고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내가 전자를 이만큼 줄게, 니도 전자를 이만큼 주라, 우리 같이 공유하자는 건데요. 여기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을 것이겠습니다. 질소와 수소는요, 서로 공유 전자쌍을 잡았다는 건 전기염속도 차이가 있네요. 다시 한번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수소의 전기염속도가 2.1, 질소의 전기염속도가 3.0 되고 있습니다. 질소가 좀 더 전자를 잘 땡깁니다. 즉 수소 입자에서 부분적인 양전하를, 질소 입자에서 부분적인 음전을 띄는데요. 이걸 아예 산화수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산화수는 화학결합을 했을 때 이 전자쌍, 공유 전자쌍들이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면 그냥 네가 다 먹어라고 마치 이온결합인 양 생각했을 때 전자를 땡기는 정도를 그냥 정수 단위로 나타내는 걸 그걸 묻는 산화수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소는 질소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전자를 많이 뺏겼어요? 그냥 다 뺏겼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치 이온결합인 양 수소한테 플러스 1을 매겼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마찬가지겠네요. 여기도 수소가 플러스 1, 플러스 1 매겼습니다. 질소 입자에서는 수소와의 공유 전자쌍을 자기가 다 먹었다. 이쪽도 다 먹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소 입자에서 마이너스 3을 매기는 요게 산화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산화수를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소개드리는데요. 그래서 수소 입자에서는 산화수란 놈을 증가하는 과정에서 산화됐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원소 물질인 질소, 원소 물질인 수소는 무극성 공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소, 질소 사이에 3중 결합이긴 한데요. 뭐 어쨌든 똑같은 놈들이잖아요. 전기음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산화수가 모두 다 0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수소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질소 입자에서 마이너스 3의 산화수를 수소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매기겠다고요. 그래서 수소 입자에서는 산화수가 0에서 산화수가 플러스 1로 증가하는 것으로 산화되었다. 그 다음에 질소 입자에서는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3으로 산화수가 감소하는 거로 산화수가 감소하는 것으로서 환원되었다. 산화수가 증가되는 것을 산화, 감소하는 것을 환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금속처럼 대놓고 플러스 이온들이 양이온들이 움직이고 섭취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대놓고 전자 이동을 확인할 수가 있었겠고, 금속과 비금속처럼 대놓고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역시 전자 이동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비금속과 비금속을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처럼 대놓고 음이온으로서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공유 결합하는 과정에서 전자 이동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가, 눈에 확인하게 보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산화수라는 것을 매겨서 산화환원의 정의를 확장시킬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럼 산화수가 뭡니까? 또는 산화수를 매기는 과정, 정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산화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원소 물질이라면 산화수를 0으로 매겠습니다. 어떤 거 있겠습니까? 아까 봤던 N2 이거 산화수 0으로 매겠다고요. H2 이런 거 산화수 0으로 매겠다고요. 꼭 분자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원소인 철 이런 거 산화수 0으로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원자
1원자 2O는요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하량 그 자체를 산소로 매겠습니다. 나트륨 1 플러스요 산소 플러스 1로 매겠다는 거죠. 마그네슘 2 플러스요 대놓고 플러스 2의 산소를 매겠다는 거예요. 산소 2 마이너스 당연히 마이너스 2죠. 이해됐습니까? 플로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 매겠습니다. 그리고 화합물에서는 이 산화수의 시그마 총합을 내면 산소의 총합을 내면 0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온 결합할 때 이온의 전하량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염화 마그네슘 2 플러스 염화 1 마이너스 1대1로 결합한다고요? 그렇지 않죠? 서로 크로스 내려서 마그네슘 플러스 1대 염화 이온 1 마이너스 2의 개수비로 결합하잖아요.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이 됐을 때는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진 놈과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진 놈이 두 개 들어와서 결국엔 산소의 총합이 제로가 되도록 이렇게 말입니다. 물에서 산소하고 수소를 봤습니다. 수소한테 플러스 1을 매겼다면 산소한테 마이너스 2를 매기겠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총합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은연 중에 우리가 산소 같은 놈들을 마이너스 2로 매기는데요. 산소는 플로린을 제외하고는 전기요소가 플로린 제외하고는 전기요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산소 기본적으로 전자를 두 개 땡기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겠다고요. 수소는 비금속 중에서 전기요소가 작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공유결합했을 때 전자를 잃어주는 그래서 플러스 1의 산소를 매기는 걸로 일단 기본 잡으려고 하겠습니다. 산소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을 수소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1의 산소를 매기는 게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세상에 예외 없는 규칙은 없겠죠. 산소가 전기요소가 아무리 크다 한들 플로린보다 모자라다 했습니다. 그 말은 산소에 플로린 두 개가 공유결합하게 된다면 하겠어요. 지금 산소 수소 사이에서는 산소 전자를 좀 더 잘 땡기는 수소한테 부분적인 양전하가 산소한테 부분적인 음전하가 걸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반대가 되겠죠. 수소가 플로린이 전자를 더 잘 땡겨야 해요. 산소보다 플로린한테 마이너스 1을 매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소한테 플러스 2를 매기겠죠. 여러분 OF2라는 분자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자는 아니잖아요. 대신 시험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의 분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플러스 2 되는 경우는요. 이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놈이 되겠습니다. 과산화물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과산수 H2O2. 과산수는 어떤 꼴입니까? 하면 산소에 수소 이렇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같은 놈들끼리 공유합을 했을 때 무극성 공유합을 경계로 양쪽으로 산소의 총합을 각각 제로 매길 수 있겠습니다. 수소한테 플러스 1이요, 산소한테 마이너스 1. 수소한테 플러스 1이요, 산소한테 마이너스 1. 과산화물에서 산소의 산소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가능하더라 하겠습니다. 수소는요, 비금속 중에서는 전기금속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금속보다 작지는 못해요. 그래서 LiH, 수소와 리튬이라고 하는데요. 얘는요, 리튬 1 플러스에 수소 1 마이너스예요. 전기금속도 리튬 1.0입니다. 수소 2.1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전자를 오히려 먹었다라고. 그래서 요 놈은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수소화 이온으로 그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한테 마이너스 1을 매기는 예외되는 놈들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리튬도 아니고 나트륨이든 마그네슘 되든 상관없겠죠. 이랬나요? 화합물에서의 산화수의 총합을 0으로 매기겠습니다의 연장선에 있는 건데요. 원래 우리가 이온이 단원자 이온만 있습니까? 하면 그렇지 않죠. 다원자 이온, 원자들이 여러 개 묶여있는 그런 이온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MnO4- 과망간이산 칼륨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칼륨 1 플러스고 MnO4는 5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칼륨의 산수는 대놓고 플러스 1이죠.
그럼 과망간이산 이온에서 산소 총합은 얼마나 됩니까? 하면 얘는 마이너스 1 나와야 됩니다. 뭐요? 바로 요 이온을 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소한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를 매기겠답니다. 그게 4개 있잖아요. 그래서 요 망간이 산소는 플러스 7을 매기겠습니다. 그래서 망간이 뭐 어떻게 플러스 7이나 됩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특히 전이원소의 오비탈 백체 한 번은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플러스 7까지 가능한지 또 다른 원소는 어떻게 해서 플러스 6까지 가능한지 그런 것들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Na2CO3 탄산 나트륨 한번 해봐요. 나트륨 5 플러스가 2개 있대. 그럼 탄산 2가 있지 않습니까? 하겠네요. 플러스 1자리가 2개 있습니다. 산수 총합은 화합물에서 제로가 돼야 된다는데요. 다원자 이온인 탄산 이온에서 산수 총합은 얼마나 나와야 됩니까? 하면 결국에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탄산 2마이너스 음이온 이거 때문에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탄소하고 산소가 탄소 하나에 산소 원자 3개 있으면서 2마이너스래요. 산소한테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결국엔 요 탄소의 산수는 플러스 4라고 매길 수 있는 거죠. 다원자 이온에서의 산수의 총합은 결국엔 그 다원자 이온의 전하량으로 표시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앞에 또 다른 이온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엔 전체적인 화합물, 중성의 화합물을 만들 때는 산수 총합이 0이 되는 이 패턴과 그애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한테 산화수라든지 앞에 산화화의 정의에 대한 이 교재 내용 가지고 있는 교재를 그대로 응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교재가 조금 없다 하는 학생들은 수업 때 같이 파일 하나 더 넣어드릴 테니까 그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앞에서 우리가 메탄올이 산화되는 과정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메탄올 요놈이 수소 원자 2개가 빠지면서 산화가 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산화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죠. 수소한테 얼마 매기죠? 수소한테 플러스 1 매기죠. 산소한테 마이너스 2를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탄소의 산수는 얼마 됩니까? 하네요. 전체적인 산수의 총합은 0이 되어야 합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 예, 요 탄소의 산수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메탄올이 산화되어서 홈알데하이드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역시 수소 플러스 1짜리 얘와 산소 마이너스 2를 매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소 산소는 어떻게 됩니까? 0입니다. 그래서 탄소 산소가 마이너스 2에서는 0으로 산화수가 2 증가했다고 하면서 메탄올의 산화 과정 소개될 수 있겠죠. 그러면요, 메탄올 자체, 그러면요, 폼알데 자체는 그걸로 끝입니까? 하면 그렇지 않죠. 이온도 역시 산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소개했던 은걸 반응 또는 펠링 반응을 통해서 환원성을 보인다는데 환원성이 하면서 남을 환원시켜 내가 쉽게 산화돼라는 뜻이었습니다. 산소를 얻는 과정인데요. 폼산으로 산화되는 과정을 보게 되지요.
메탄올이 산화되면서 폼, 알데하이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폼산까지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얘네들에 대해서 역시 산소를 매길 때는 했습니다. 산소한테 마이너스 2를 매겼고요. 수소한테 플러스 1을 매겨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탄소산수는 했습니다. 산수 총합이 얼마나 해야 된다?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놈은 산수가 2 플러스 2가 됐습니다. 메탄올에서의 탄소산수 마이너스 2였는데요. 폼알데하이드에 대해서 제로, 폼산 내려오면서 플러스 2로 산수가 2씩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두 개가 빠져나갔네요. 마이너스 일자리 하나가 들어왔잖아요. 그걸 메꾸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과정은 뭐 메탄올 말고 에탄올을 산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역시 탄소의 산소 한번 매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탄올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뭐 직선상에 있는 이런 형태 아니죠. 구분형도 좀 보여야 되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때 산화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한데요. 여기서는 탄소 무극성 공기압을 경계로 왼쪽의 산수 총합과 오른쪽의 산수 총합이 각각 0이 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소한테 플러스 1을 매기고요. 산소한테 마이너스 2를 매겨봤습니다. 요 탄소의 산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각각 왼쪽은 마이너스 3이고요. 오른쪽은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쓰면 되겠죠. 에탄올이었습니다. 이놈이 역시 마찬가지 수소 원자 두 개가 빠지는 과정이에요. 아까 메탄올 때 연월산소, 수소 두 놈이 이렇게 빠진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요 두 놈의 수소가 빠집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든 놈이 아세트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인데요. 아세트 알데하이드는 왼쪽 파트에 있는 요 CH3 파트는 변하지 않고요. 오른쪽 파트에 있는 여기서 수소 두 개가 빠지는 과정에서 COH 요게 아세트 알데하이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파트에 있던 이놈은요 뭐 똑같습니다. 상황은 이쪽에서는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영향받았어? 오른쪽 파트 이놈이 영향받았죠. 수소가요 플러스 1이래요. 산소가 마이너스 1을 쓰겠습니다. 요 탄소의 산소는 플러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역시 산소가 2 증가했습니다. 요 패턴처럼 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를 하나 더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세트산 내려갔죠. 그 과정에서 왼쪽 파트에 있는 요 아세트 CH3 파트는 역시 아무 상관없었고요. 이렇게 COOH 그래서 산소한테 플러스 1 수소한테 플러스 1 산소한테 마이너스 2를 매기면 요 탄소의 산소는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역시 산소가 2 증가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기왕지사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분자량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죠. 분자량. 메탄올 분자는요. CH4 메테인에 산소 한 개 더 들어온 겁니다. 메테인 자체가 분자량이 16인데요. 산소 원자량 16짜리 하나 더 들어와서 메탄올 분자량은 32가 되고 있습니다. 메탄올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수소원자 두 개가 빠졌댔잖아요. 폼알데하이드 분자량 30입니다. 산화됐답니다. 산소가 한 개 더 들어왔습니다. 16짜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폼산 분자량 46입니다. 나중에 분자를 가지고 양적 관계 해야 될 일들이 나오는데요. 꽤 자주 나오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탄올 분자량 46인데요. 에탄올은 산소 요거 빼면 에테인이라는 탄소 2개, 수소 6개짜리 놈이거든요. 분자량 30짜리예요. 거기에 산소 원자 한 개 더 껴들어서 에탄올 분자량 46 굉장히 자주 나오는 놈이죠. 왜 이 분자를 얘기합니까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쪽을 공부하게 되면 뭐 세포 호흡이라든지 또는 특히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 분자량에 대한 얘기들이 꽤 자주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활용하기가 좋은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세트알데히드요. 수소 원자 2개 빠졌어요. 44예요. 아세트산이요. 산소가 한 개 더 껴들었댔잖아요. 16자에 한 개 더 껴들어서 60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놈들입니다. 분자량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할 때마다 원자들의 산화수를 매긴 뒤에 필요한 원자들의 산화수를 그때그때 하다 보면 좀 늦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산화하는 방식으로 완성하소하는 그런 유의 질문들이 매일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분자 또는 뭐 이온들의 특정 원자들의 산화수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4조 원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4조 원소에서 탄소, 원소 물질이었습니다. 흑연과 같은 원소 물질이었습니다. 얘는 산소가 얼마 되겠습니까? 원소 물질이니까 바닥에 0을 쓰겠죠. CH4, 메테인을 봤습니다. 수소가 플러스 1짜리라면 이 메테인의 산소, 이 메테인을 구성하는 탄소의 산소는 마이너스 4입니다. CO2 이산탄소 있겠네요. 그러면 CO 이산탄소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요 탄소의 산소는 각각 플러스 2와 플러스 4가 되겠지요. 요 이산탄소 있었는데요. CO3 2에서 탄산이온에서도 마찬가지 요 탄소의 산소는 플러스 4입니다. 마이너스 2짜리 산소가 3개 있어서 마이너스 6, 탄소 플러스 4해야 마이너스 2의 음유 전압을 맞출 수 있습니다. 15조 개표적 질소가 있었겠는데요. 질소 N2, 당연히 원소 물질이니까 제로였어요. NH3 암모니아 준비해볼까요? 이때 암모니아에서 질소산소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질소 산화물로서 NO 일산화질소라든지 NO2 이산화질소도 있겠고요. 필요하다면 N2O5 오산화 이질소라는 놈도 있겠네요. 이때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 NO2에서 플러스 4, N2O5에서 질소의 평균산화수는 플러스 5가 되고 있습니다. 이놈은 NO3- 질산이온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산소 마이너스 1짜리 3개 있습니다. 질소는 플러스 5가 되어야 전체 합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습니다. 16조 황을 준비해봤습니다. 산소는 뭐 그렇게 산소 증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황을 준비해봤습니다. 황, 원소 물질 당연히 제로였습니다. 황화수소는요. 수소가 플러스 1짜리 하다 보니까 황화수소에서 황의 산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있습니다. 뻔하게 황의 산화물로서 SO2 이상항이 준비되겠고요. SO3 3상항도 있을 수 있겠군요. 이상항에서 황의 산소요 플러스 4죠. 3상항이라는 플러스 6까지 가능합니다. SO4 2- 황산유에서 황의 산소 역시 플러스 6이었습니다. 이 표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네요. 16조 원소요.
16조 원소 원자가 전자 6개 있잖아요. 2개 모자란 데서 2개 얻거나 6개의 전자를 다 잃었다. 물론 공유결합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뭐 완벽하게 플러스 6의 전하를 가지는 뭐 그런 황의 6 플러스 2 이런 형식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6개의 전자를 다 뺏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황의 16조 원소의 산소의 증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자가 전자 6개 옥텟을 만족해서 2개를 얻거나 6개를 다 잃거나 말입니다. 15조 원소 원자가 전자 5개예요. 3개 모자라서 얻거나 아니면 5개 다 잃거나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14조 원소니까 4개를 얻거나 4개를 다 잃거나 말입니다. 깜빡하게 17조 원소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17조 원소는 마이너스 1에서 제로를 걸쳐서 플러스 7까지 산화수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보십시오.